자, 반갑습니다. 3월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NBA 경기도 있고 메이저리그도 많고 이제 그 월드컵 예선 최종 예선 경기들 있죠. 신선전도 있는데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10경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방송 중에 이 경기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그 경기 설명하면서 제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 다 끝나고 나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못 봤다면서 1픽 좀 불러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을 바로 올려놓으니까 유튜브 보시고 1픽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 싫으면 그냥 본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쭉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어제 야간에는 걸렸죠. 어제 야간 제가 어떻게 갔냐면 봅시다. 어제 야간이 이렇게 갔죠. 어제 야간은 제가 이렇게 갔어요. 두 조합 같은데 한 개는 3.1배, 한 개는 14배 이렇게 갔습니다. 포틀랜드 마인과 클리퍼스 마인 당첨됐고, 골스 언더, 샌프란시스코 언더, 그리고 인디애나 역배 갔는데 인디애나 역배는 더 풀에는 했죠. 눈치껏 뭐 풀엔으로 가신 분들은 올킬 했을 거고, 저처럼 그냥 남자는 한방 아이가 이라면서 이렇게 간 사람은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뭐 눈치껏 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오늘 주간은 몰빵으로 가스 오버랑 현건 오버 갔는데, 뭐 현건은 거의 뭐 오버 것 같고 가스가 얘도 오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버 뜨면 저한테 좀 방송 중에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뭐 2연승이죠. 가스 오버 현건 오버 뜨면은 오버 되기를 기원하고, 이제 메이저리그 이거 해가지고 3연승 달려봅시다. 제가 연패 끝나고 나면 연승을 좀 잘 탑니다. 아마 오늘만 이겨준다면 주간 경기만 오버 뜨면 야간, 지금 설명하는 야간 경기도 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력 두 조합이고 평균 4점대 넘어요. 4점대 후반 정도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와 피츠버그 경기부터 볼게요. 자, 올 시즌의 매치는 보강을 좀 잘 했어요. 투수도 좀 보강을 했고, 그죠? 그래서 뭐 크게 타자도 좀 보강을 했습니다. 크게 뭐 약점이라고 할 게 크게 없어 보여요. 좀 얘들이 원래 있던 디아즈 마무리 투수를 LA 다저스로 보내고, 유용 양키즈의 8의 세너맨과 9의 클로저를 그대로 이직해서 데려왔습니다. 루크 위버랑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양키즈의 8회 9회 마무리 투수를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좀 더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타선이가 원래 좋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로버트랑 그리고 텍사스의 세미엔, 폴랑코 이런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올해가 좀 더 보강됐다고 보시면 된다. 투수 미러키의 에이스였던 페랄타를 데리고 왔어요. 올 시즌 해보겠다 이거죠. 매치는 작년 시즌에 선발이 좀 많긴 많았는데 뭔가 좀 애매했어요. 확실한 1선발이 없었어. 연패도 많았었고 연승도 많았었고 고만고만한 선발이 많았기 때문에 연승 탈 때 연승 타는데 확실한 에이스가 없으면 연패를 끊어줄 스토퍼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연승도 많았고 연패도 많은 팀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 써가지고 미러키 1선발 페랄타 잡아왔습니다. 자, 페랄타는 작년에 방어를 2.86, 그죠? 그리고 기대 방어율은 3.43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이 좀 많이 따른 그런 연도였다고 보시면 되고, 구속 자체가 그렇게까지 수준급은 아니야. 94.8마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직구랑 체인지업, 천상이면 체인지업이 1000상계예요. 1000상계 21% 구사하고, 커브 슬라이더도 좋고 최상급이고, 뭐 공략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츠버그는 스킨스 나온다. 지구 1선발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었던 스킨스가 나온다. 에이스죠.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고, 공도 빠르고
패스트볼이랑 체인지업, 오프스피드볼까지 전부 다 천상계예요. 투수 선발 투수만 비교하면은 스킨스가 살짝 앞섭니다. 스킨스 시범 경기에서도 6.1이닝 동안 1.42. 큰 의미는 없어요. 시범 경기는 어차피 뭐 직구 9위 정가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래도 어쨌든 뭐 꾸준하게 잘 던졌고, 페랄타도 시범 경기에 10이닝 동안 2.70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의 선발은 되게 뭐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언더오버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요거 페랄타가 매치가 이길 것 같긴 한데, 피츠버그가 선발에서 앞서기 때문에 일단 피츠버그 풀에 2.5 풀에는 가면 푸근해 보이고, 아무래도 6회 넘어가면은 그래도 불펜진에서 확실히 앞서는 매치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 오버는 이 경기 언더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기준점 6.5라면 저는 이건 오버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버 추천드리고 프렌의 매치 승, 피츠버그 프렌의 매치 승 봅니다. 피츠버그도 올 시즌에 스킨스가 아마 올 시즌 끝나고 나면은 뭐 딴 데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승부를 보려고 영입을 작년, 재작년 평소보다 좀 많이 했어. 그죠? 그래서 이번 경기 한번 해보겠다 요런 식 같은데, 뭐 타자에서도 브랜드 라우 데리고 왔고, 그죠? 그리고 라이언 오헌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오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선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매치가 워낙 좀 빵빵하기 때문에 매치가 살짝 앞서는 경기. 하지만 5회까지는 피츠버그도 결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미러키와 화이트삭스. 뭐 미시올로스키랑 이제 스미스입니다. 쉐인 스미스. 뭐 이럴 것만 보면은 미시올로스키가 좀 더 좋아요. 그런데 꾸준함을 따져본다면 미시올로스키는 작년 1년 루키로서 반짝한 거고, 스미스도 그래서 한 3, 4년 한 투수예요. 그죠? 그래서 얘들 보면은 직구가 주목인 선수입니다. 일단 미시올로스키는 직구가 뭐 최상 천상급은 아닌데 공이 되게 빨라요. 평균 구속이 99.3마일입니다. 그래서 경기 보면은 보통 100마일씩 계속 넘게 꽂혀요. 100마일 넘게 꽂히고, 회전수도 2589회이기 때문에 알고도 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뭐 구속 말고는 크게 뭐 변화구의 완성도 좀 떨어지고 좀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 실점 11.2이닝 동안 방어율 5.40,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죠? 이 선수도 시범 경기야 본 게임이랑 원래 정규 리그랑 시범 경기 차이가 크진 않을 겁니다. 뭐 구속으로 승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규 시범 경기에서 저 정도 맞았으면은 정규 시즌에서도 저 정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선수 2년차기 때문에 2년차 되면 원래 1년차에 잘하는 애들이 2년차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소포모 징커스라고 하죠. 아마 오늘 경기에서 둘 중에서 한 명이 흔들린다면 저는 미시올로스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죠? 쉐인 스미스는 단순해요. 패스트볼 천상계고, 얘가 하드입 비율이 되게 높긴 한데 배럴 비율은 상당히 양호하다. 직구 구에 괜찮다는 겁니다. 구속이 그렇게 빠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천상계고 체인지업 간간히 섞어 쓰는데 패스트볼이 워낙 좋다 보니까 체인지업도 좀 잘 통한다. 다만 이번 시범 경기에서 10.2이닝 동안 10.13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특히 이 선수는 시범 경기와 일반 정규 시즌이 좀 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아무래도 하이 패스트볼로 해가지고 승부를 본 투수라 시범 경기에서는 그냥 직구 주구장창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직구 구위 시험한다고. 그래서 이 경기는 미러키가 투타에서 좀 더 안정적이긴 해요. 이 팀이 특히 타격에서는. 화이트삭스 타격은 작년 시즌 말미에 왼손 투수 상대로는 엄청 양호했었는데 뭐 크게 좋은 선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타격이 좀 부실합니다. 그 반면에 미러키는 타격이 홈런을 빵빵 태는 타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1번부터 9번까지 피해갈 타순이 크게 없습니다. 정교한 타자들이 많아요. 작년에 미러키가 막 11연승, 12연승 한 정도 많았습니다. 따발총으로 계속해서 연타 쳐가지고 도루하고 안타 치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연승 탄 적도 많았어요. 미러키는 선수들이 풀스윙, 탐욕 스윙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쉐인 스미스가 탐욕 스윙 안 하는 미러키 타선에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언더보다는 오버, 양 투수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버 보고 미러키 승 메리트, 미러키 승을 보긴 하지만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여요. 미러키 승 갈 바야 2.5 화이트삭스 프렌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컵스와 카발리. 자, 컵스는 보이드 나오고 워싱턴 카발리 나옵니다. 카발리가 작년에 제가 워싱턴이라는 팀을 참 좋아했었는데 작년에 나와가지고 개역배당이었는데 이때 카발리가 6이닝 무실점이었나? 와, 공 던지는 거 봤는데 정말 잘 던지더라고요. 그 경기 때. 몇 경기 잘 던지다가 그 다음에 한 경기 무너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한 48.2이닝 동안 방어율 4.25 그냥 소스했죠. 그죠? 보이드는 작년에 잘 던졌어요. 방어율 3.18이니까. 이 선수는 별 게 없어요. 투구 구속도 93.2마일이면 소스하고 다만 이 선수 인터벌이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포심과 체인지업 두 개로 그냥 요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둘이 비중이 70%입니다. 완급 조절하면서 인터벌 빨리 해가지고 타자들이 좀 서툴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관록투라고 보면 됩니다. 카발리는 이제 그 에이스의 자질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경험이 좀 더 쌓이면 잘 컸을 경우에는 뭐 벌렌더 이런 식으로 클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바깥쪽 사용을 되게 잘해요. 뭐 체이스 비율이 상위 5%입니다. 바깥쪽 유인구에 상대방 타자들이 되게 잘 속아요. 그리고 땅볼 비율 그리고 배럴 타고 비율도 상위 5%예요. 맞춰 잡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 14이닝 동안 무실점 엄청 좋았죠. 아마 이 선수가 어쩌면 이번 시즌에 사고 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컵스의 보이드는 시범 경기에 9이닝 동안 방어율 8.68 9.1이닝 동안 8.68이나 그럴 거예요. 뭐 9이닝 동안 9실점 한 거죠. 그래서 뭐 시범 경기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구속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컵스가 이번 시즌 워낙 탄탄하긴 하지만 이번 경기 컵스 일반승 가기에는 마행 가기에는 정말 애매합니다. 전 이 경기 간다면 워싱턴 역배 쪽이나 프렌 혹은 오버 쪽 노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워싱턴은 불펜이 너무 약해요. 피네건도 팔아버리고 아마 카발리가 길게 던지면 6이닝일 건데 7, 8, 9를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드도 어느 정도 실점률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오버도 괜찮아 보인다. 다음 볼티모어와 미네소타 경기 볼게요. 볼티모어는 트레버 로저스 나오고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 나옵니다. 작년에 로저스가 늦게 와가지고 시즌을 시작해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방어율 1.81 제 10몇 경기 연속으로 막 6이닝 1실점하고 막 그랬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엄청 좋았어요. 공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데 5개 구종 다 최상급 찍었습니다. 엄청 좋았어. 그런데 운이 많이 따랐어요. 제 하드hit 비율이 48.4%입니다. 하위 3%예요. 그런데 방어율 1.81 운 개 따랐습니다. 기대 방어율은 3.41이었어요. 기대 방어율 3.41만 해도 좋은 투수긴 한데 1선발급 선수는 아닙니다. 2에서 3 사이라고 보시면 2선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운이 많이 따랐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 14.1이닝 동안 2.51 괜찮게 던졌죠. 작년만큼은 아마 던지지 못할 거야. 아마 작년에는 거의 뭐 플러그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좋았어. 그래서 방어율 한 3점대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수라고 보면 되고, 올 시즌 근데 볼티모어가 보강을 잘했어요. 볼티모어가 작년에는 선발 투수진 다 부상당해가지고 난리였었는데, 올 시즌에는 보시면 데리고 온 선수도 좀 있고, 트레버 로저스 작년에 그거 트레이드에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마무리로 헬슬리 데리고 왔고, 브래디시 있고, 크레머 있고, 애플린, 바즈 요런 애들 있어가지고 작년보다는 마운드 사정이 좋아졌다. 그리고 타자들도 여전히 뭐 있는 선수들 다 있고, 또 한 명 더 데리고 왔던데 기억이 안 나네. 피터 알론소 데리고 왔습니다. 북극곰 데리고 와가지고 좀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네소타는 작년에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선수 다 팔았죠. 다 팔고 거의 뭐 탱킹하는 그런 시즌이었고, 이번 시즌도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선발진이 파블로 로페즈, 오버, 그리고 브래들리 트레이드로 작년에 데리고 왔고, 조라이언 요런 애들 있어서, 에이블까지 있고, 매튜스, 그렇게까지 연패를 크게 많이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팀도 선발이 웬만큼 돌아가는 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한번 승부를 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타선이 약한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이 경기 뭐 선발로 비교해보면 로저스가 작년 기록은 좀 더 앞서 보이지만, 작년 기준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두 투수 큰 차이는 없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 언더 볼게요. 언더로 접근하고, 볼티모어 타선이 더 좋긴 하지만 조라이언도 올 시즌에 괜찮아요. 배럴 비율이 작년에 많이 안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줬어. 올 시즌 배럴 비율만 조금 더 좋게 해준다면 더 좋은 성적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진이 기본적으로 많은 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에 승패 볼티모어보다는 미네소타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신시내티와 보스턴. 자, 신시내티 에버트 나오고 보스턴은 크로시에 나옵니다. 에버트 작년에 엄청 잘했죠. 거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해였고, 원래 3점대 중후반 찍던 투수였는데 작년에 2점대 후반 초반에, 중반까지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힘 빠지면서 방어율이 많이 올라갔었고, 시즌 막판에. 올 시즌 어떨까요? 시범 경기에서는 완전 개판 쳤습니다. 17.2이닝 동안 11.72 점수 많이 줬죠. 엄청 많이 줬었고, 얘가 뭐 하드힙 비율 낮고 33.7% 밖에 안 되고 되게 좋죠. 근데 얘가 큰 거 한 방을 좀 잘 맞아. 실점하는 거 보면 잘 던지다가 실점하는 거 보면 한 방씩 맞아가지고 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방 조심해야 되고, 크로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다만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14.2이닝 동안 7.36인데 크로셰급 되는 선수들은 시범 경기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들은 크로셰는 구속도 빠르고 회전수 좋고 여러가지 구종들이 전부 다 천상계예요. 패스트볼, 브레이킹볼 전부 다. 옵스피드로만 조금 체인지업만 살짝 떨어지는데 다 천상이기 때문에 시범 경기 선수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이 선발에서 확실히 앞서요. 에버튼은 이번 시즌에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스턴도 왼손 투수공을 되게 못 쳐. 그죠? CCS 원래 방망이가 안 좋고, 다만 CCS 이번 시즌에 수아레즈 홈런왕 데리고 왔죠.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고, 그 앞에 뭐 델라크루저스 뛰어나가고 해가지고 걔들이 얼마나 해준 거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1, 2점 더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상대가 크로시라는 거 감안하면 그래도 이 경기는 보스턴으로 보는 게 맞다. 보스턴 마행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언더오버는 에버트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국농 언더예요? 야, 어이없네. 무조건 된 줄 알았는데,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요즘에 한폴락이 유행인가봐요. 아, 짜증나네 진짜. 자, 일단 다 봅시다. 휴스턴과 천사. 자, 헌터 브라운 나오고 천사는 소리아노 나옵니다. 자, 헌터 브라운 작년에
사이영 레이스 했었죠.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워낙 강력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아메리칸 리그에. 자, 그래도 브라운은 확실히 에이스급 투구를 해줬다. 방어율 2점대 초반, 삼진 200개, 하드hit 비율 32.2%, 상위 3%죠. 패스트볼 천상, 커브 슬라이더 최상급, 투구 98점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선수 상대로 2점 이상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브라운을 거의 1.5급 정도 봅니다. 1등급에 1.5등급 정도. 1등급은 그 있잖아요, 그 스킨스랑 그리고 크로셰 뭐 이런 애들, 스쿠발, 그 다음 급이 브라운이라고 보는데, 올 시즌에 어쩌면 브라운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올 시즌 좀 기대가 되는 선수 하면은 휴스턴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소리아도, 이 선수는 그냥 개 땅볼러입니다. 얘 땅볼러 보면은 1등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 전교 1등이에요. 땅볼. 땅볼이 3개 중에 2개가 땅볼이에요. 타구 땅볼이 그 66%가 땅볼입니다. 메이저리그 1등이에요. 예, 그래서 하드hit 비율이 48.4%, 엄청 많이 맞아요. 하드hit 평소 95마일 이상 타구가 48.4%인데 땅볼 비율이 66%다 보니까 병살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땅볼 유도가 많은데 하드hit이기 때문에. 병살 타구는 땅볼은 병살이 안 납니다. 타구가 어느 정도 속도가 있으면서 땅볼로 와야지 병살 나는 거 아시죠? 이 선수는 그 에인절스 그 타격 시프트 있죠? 수비 시프트, 그거의 혜택을 되게 많이 받은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한번 잘못 말리면 7, 8이닝 그냥 순삭당해 말려가지고 전부 다 땅볼에다가 병살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잠시만요, 한 달 싸게 안 되나요? 방금 1200개 해줄게요. 1200개. 그 처음 보는 분이다. 아닌가? 원래 많이 보는 아이디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1200개 해줄게요. 1200까지는 1000개요. 그러면 다른 사람 오늘 1300개 주고 사신 분이 있어가지고 안됩니다. 아니 오늘 1300개 주고 사신 분이 있는데 제 1000개 받으면 제가 미안해가지고 안돼요. 오늘 1300개 사신 분이 있단 말이야.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휴스턴은 이 경기는 선말로 보면 브라운이 휴스턴이 유리한데, 천사의 소리아노도 한번 말리면은 점수를 잘 내기가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이게 휴스턴 승을 보긴 하는데 천사의 역배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천사는 작년 시즌에 오른쪽 투수 상대로 홈런 2등이었습니다. 이상한 팀이에요. 주축 타자들이 전부 다 오른손 타자들인데 이상하게 오른손 투수를 너무 잘 쳐서 디그로도 천사만 만나면은 3전 3번 나와서 3번 다 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 휴스턴 일반승 보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다. 짱프로님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분 나갔는데 나가지고 DJX님 1000개 주시면 그러면은 할게요. 나가셨는데 뭐 쪽지 보내놨습니다. 자, 넘어가고. 휴스턴 일반승은 좀 애매합니다. 이거 소리아노가 가끔씩 미친 짓을 좀 잘해가지고 좀 애매해요. 이제 다음 샌디와 디트로이트. 자, 피베타와 스쿠발입니다. 작년에 피베타 잘 던졌죠? 잘 던졌고, 얘도 하드hit 비율은 되게 높고 배럴 비율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방어율이 좋단 말이야.
기대 방어율은 3.99입니다. 거의 4점대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 방어율 2.89, 운이 겁나게 잘 따른 겁니다. 그죠? 던지는 거 보면 별거 없어. 근데 이상하게 정면 타고 많이 걸리고 한단 말이야. 근데 상대는 스쿠발, 우주 최강이죠. 되게 잘 던져요. 이번 시즌 그 피베타는 올 시즌 10여 경기에서도 12이닝 동안 8.25, 스쿠발도 뭐 3.95, 그죠? 피베타는 한방 위험이 있습니다. 배럴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한방 차이로 끝난다면 디트로이트가 한방 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더군다나 디트로이트의 주력 타선들은 전부 다 좌타자들이 많아. 피베타 좌타한테 약하죠. 그렇다면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좀 유리해 보여요. 이 경기는 디트 승에 마헨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거 뭐 불펜 싸움 가면은 샌디가 이길 가능성도 있어요. 샌디가 뭐 수아레즈를 보냈지만 메이슨 밀러가 샌디 이제 마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펜이 결코 약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와 템파베이. 자, 리베라토르에 대 라스무센입니다. 둘 다 저는 조루 피처라고 봅니다. 얘들 5이닝 넘게 잘 못 던져요. 리베라토레는 얘는 중간 투수 출신이라 가지고 작년에도 100이닝 넘어가는 그때부터 되게 허우적댔습니다. 허우적대다가 152이닝으로 끝났고, 라스무센은 한 4이닝 정도 던지면 항상 투구수가 한 90개 정도 돼요. 그래서 5이닝 가냐 마냐가 얘의 최고의 그 숙제였고, 어쨌든 라스무센은 직구 계열을 89% 던집니다. 패스트볼을. 그러니까 천상계예요. 얘는 패스트볼을 변형 패스트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포심, 싱커, 그리고 커터까지 해가지고 89%, 나머지 변화구 10%입니다. 그래서 얘들 라스무센 공은 좀 직구만 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못 쳐. 회전수도 높고 해서 공도 웬만큼 빠르고, 그죠? 그런데 리베라토레는 구속은 그냥 평이한데 6가지 종류의 공을 골고루 던져요. 골고루로 해요. 골고루로. 그 대신 올해는 못 던지고. 그래서 양 투수가 스타일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리베라토레는 좀 재고 있는 피네스 투수라고 보면 되고, 라스무센은 그냥 직구만 주구장창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 10원 경기에서는 리베라토레가 15이닝 동안 1.80, 라스무센은 14.2이닝 동안 4.91. 뭐 대충 느낌 오죠? 이 경기는 뭐 세인트도 올 시즌 거의 탱킹 시즌입니다. 선수 다 팔아먹고 선발도 좀 그렇고 한데, 템파베이도 항상 시즌 시작할 때쯤 되면은 전력이 약한 것 같은데, 얘들은 시즌 들어가면 그래도 5할 언저리 항상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력 자체는 템파베이 좀 더 앞서는데, 이번 경기는 저는 오히려 세인트루이스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인트 프렌의 언더 쪽으로, 둘 다 타선이 약해요. 투수력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타선이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보고, 다만 불펜 가면은 템파베이가 좀 더 앞서 보입니다. 다음 필라델피아와 텍사스입니다. 자, 산체스와 이볼디. 산체스는 작년에 필라델피아의 그 좌완 트로이카 3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올 시즌에 그 WBC에서 우리나라 상대로 던졌죠. 잘 던져요. 제 3피치입니다. 제 그 싱커랑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근데 체인지업이랑 싱커가 천상계예요. 땅볼류도 엄청 잘하고, 하려면 잘해요. 치기 쉽지 않아요. 구속 95.4마일 평균치 나오고. 텍사스의 이볼디 작년에 되게 잘 던졌습니다. 방어율 1.73 작년에. 기대 방어율은 물론 3.01이었습니다. 작년에 운도 좀 많이 따랐고, 어쨌든 텍사스 이볼디는 작년 시즌에 좀 부상으로 빠질 기간도 있어서 130이닝 던졌고, 좋은 투수입니다. 좋은 투수고, 패스트볼과 얘도 패스트볼이랑 체인지업이 천상계, 산체스도 패스트볼이랑 오프스피드볼 천상계 거의 비슷해요. 다만 공은 산체스가 좀 더 빠르고 왼손 투수다. 제 생각에는 이 두 투수 중에 한 명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고를 거예요.
더 좋은 투수 같아. 그리고 그 시범 경기에서도 산체스가 뭐 표본 작지만 7이닝 1실점 했고 이볼디는 19.1이닝 3.26 잘 던졌지만 그래도 저는 필라델피아 좀 더 좋아 보인다. 약하게나마 선발 투수 산체스가 좀 더 좋아 보이고 타선 차이도 많이 나요. 텍사스는 이번 시즌에 악성 매물들 다 팔았습니다. 악성 매물들 다 팔고 그 세미엘이랑 가르시아랑 이를 다 처리하고 이제 약간 탱킹하는 시즌 같기도 한데 투수진 되게 괜찮아. 아마 고어도 워싱턴 에이스 고어도 아마 텍사스가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1선발부터 5선발까지 괜찮아. 그 디그롬도 있고 이볼도 있고 고어도 있고 막 하면은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라이터랑 쿠마라커 젊은 피들도 있고 해서 선발진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타선이랑 불펜이 좀 문제긴 해요. 선발 싸움은 어느 팀이랑 견주어도 뒤지가 않는 팀이 텍사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오늘 경기는 어쨌든 선발도 조금 뒤지고 불펜도 뒤지고 타선은 많이 뒤진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승의 마헨에 언더 보겠습니다. 양 투수 선발 투수가 좋은 투수라서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다저스와 애리조나. 자, 뭐 다저스야 뭐 약점이 없습니다. 선발 좋고 마무리 좋고 불펜도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 시즌 조금 더 좋아질 거고 타선이야 뭐 할 말 없고, 그죠? 그리고 애리조나는 타선 좋아요. 근데 선발 지금 코빈 번스랑 그 켈리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걔들 복귀할 때까지는 갤런이 좀 해줘야 돼. 근데 갤런 얘가 문제가 이번 시즌 시범 경기에서도 10.2이닝 동안 홈런 4방 맞았습니다. 방울 7.59고 작년에 홈런 겁나게 많이 맞았어요. 갤런 제 떨어지는 공이 덜 떨어져가지고 계속 홈런 맞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갤런 이름값 믿고 애리조나 간 사람들 개피 많이 봤습니다. 올 시즌도 아마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오늘 또 다저스랑 붙는데 다저스의 좌타 라인이 어마무시하잖아. 오타니, 먼시, 그리고 프리먼 전부 다 좌타예요. 갤런이 내일 경기도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애리조나의 불펜은 지금 믿을 구석이 없다. 다만 애리조나는 타선이 괜찮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정말 괜찮아요. 재밌는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 코빈 번스랑 켈리 올 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고, 뭐 다저스가 이길 것 같고 다저스 마인가요 가능해 보이고, 언더오버는 기준점 유일하게 9.5예요 9.5지만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양팀 다 불펜이 다저스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불펜이겠죠. 불펜이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시애틀과 클리블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자, 길버트와 바이비 선발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바이비는 제가 그 싸이 영상 탔었죠. 제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아마 싸이 영도 한번 타본 적이 있는 투수고, 길버트도 꾸준하게 던져주는 투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길버트는 체인지업 천상계입니다. 24% 던지고 땅볼 유도, 포볼 제어 상위 9%. 어떤 투수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승부를 잘 한다는 거예요. 포볼 줄이면서 치게 만든다. 그리고 삼진 능력도 좀 있고, 상집은 대부분 체인지업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는 바이비. 얘도 뭐 7개 공 던지는데 6개 공을 골고루 던지고 패스트볼 3개를 58% 정도 던지는데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경기 길버트는 시범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2.38, 바이비는 23이닝 동안 6.65. 시범 경기에선 바이비가 좀 더 안 좋았다. 요거 뭐 비교해보면 타선은 시애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작년 시즌 수아레즈만 절로 보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구장 자체가 홈런이 많이 안 나와서 홈런이 제일 적게 나오는 구장입니다. 시애틀 구장이. 그래서 기준점이 6.5인데 클리블랜드도 오른손 투수공 상대로 잘 칩니다. 그리고 시애틀도 오른손 투수공 잘 치는 편이에요. 둘 다 좌타자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 6.5라면 이거 뭐 제 생각에는 오버 쪽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시애틀이 근소하게나마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5 풀에는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 했고 이제 축구 봅시다.
축구 보기 전에 표 좀 보낼게요. 어찌됐어요? 노거비님. 참, 나는 양오보 당연히 뜰 줄 알았는데. 방송하니까, 양 언더 떴나 보네? 농구 언더가 제일 어이없네. 봅시다. 어찌됐어? 야, GS 봐. 내가 GS 오버 떴네. GS는 배구는 이 만만치 않다니까. 현대건설 정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건 잘 갔는데. 와, 농구가 이게 언더 뜨는 게 말이 되냐고. 사커터에 26점 냈어. 26점이 말이 되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욕 나올라네 진짜. 지나가는 자식 죽은 자식들. 자, 봅시다. 자, 내일 이제 오늘 새벽에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4개 팀 뽑죠.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 웨일스, 보스니아, 이태리, 북아일랜드 4팀 중에서 한 팀이 올라가요. 한 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웨덴, 알바니아에서 한 팀 올라가고. 아시겠죠? 이거 단판 승부예요. 단판 승부. 웨일스 왼쪽이 홈팀입니다. 성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얘들 홈에서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팀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볼리비아와 유칼레도니아는 멕시코 중립 경기예요. 자, 그래서 웨일스, 보스니아 얘들은 뭐 전투력 보면은 확실히 웨일스가 앞서죠. 웨일스는 조 2위, 보스니아도 조 2위였습니다. 조 1위 팀이 웨일스 조에는 벨기에,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버 쪽이 좀 더 좋아 보여요. 웨일즈가 확실히 홈팀이고 더 잘해 보이긴 하지만 보스니아가 만만하지가 않다. 이 경기 웨일스 배당도 없는 승먹으로 갔다가 개피볼 가능성이 있는 경기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태리와 북아일랜드. 이 경기는 이태리가 확실히 유리해요. 이태리는 조 2위로 올라왔는데 조 1위가 지금 노르웨이 전력이 되게 좋습니다. 홀란드에 있는 노르웨이가 조 1위였고 이태리가 마지막 경기를 노르웨이 원정 경기에 4대0으로 졌었나? 그죠? 3대0으로 지고 홈에서 4대1로 지고 그 두 번 져가지고 나머지 전승했는데 조 2위로 밀린 거예요. 이번에 근데 북아일랜드는 얘들은 조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저 앞에 파란색 N으로 써있죠. N. 저게 그 네이션스 리그 특별로 해가지고 각조 1위 해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와일드카드 비슷하게. 그걸로 올라온 겁니다. 이태리는 노르웨이한테 밀려가지고 조 2위였는데 북아일랜드는 슬로바키아한테도 밀리고 독일한테도 밀리고 조 3위였는데 여기 왔어요. 네이션스 리그 특별로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 차가 좀 많이 납니다. 북아일랜드 선수들은 대부분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죠. 2부 리그 선수랑 3부 그리고 자국 리그 요쪽 애들이 위주로 돼 있고 이태리는 대부분 세리에 합니다. 노르웨이 정도가 안 되면 이태리 홈에서 꺾기는 쉽지가 않다. 요 경기는 이태리 승 좋아 보입니다. 근데 배당이 없죠. 저는 오늘 1픽은 이탈리아 마헨 1픽입니다. 아마 북아일랜드도 한 골 정도 먹히면 수비만 할 수 없어요. 뒤가 없잖아. 기어 나와야 돼. 기어 나오면 뒷공간 제일 잘 하고 있는 팀이 이탈리아입니다. 모든 20개 팀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해요. 세리아는. 그래서 북아 첫 골만 빨리 들어가면 요거는 마헨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다. 그래서 1픽은 이탈리아 마헨. 다음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조 2위, 1위가 프랑스였습니다. 밀릴만 하죠. 스웨덴은 조 4위인가 그랬어요. 슬로베니아, 스위스, 코소보한테 다 밀렸어. 4위. 얘들은 어차피 그 플레이오프가 확정되어 있는 팀이라서 네이션스컵으로 좀 조별리그를 대충 한 것 같아. 한 2번 지고 나서는 거의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양 팀 다 우크라이나랑 스웨덴 공격진들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우크라이나 승이나 뭐 스웨덴 승보다는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스웨덴 수비 바보입니다. 바보. 우크라이나도 수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 경기는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다음 폴란드와 알바니아. 뭐 이거는 확실히 폴란드가 앞서 보이는데 알바니아가 얘들이 어떤 조에 있었냐면 잉글랜드, 세르비아, 알바니아 나머지 뭐 듣보잡 팀인데 잉글랜드한테 졌고 세르비아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세르비아 전력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팀보다 순위가 높았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수비 엄청 잘해요. 경기하는 거 보면은 계속 그 중앙선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계속 수비하다가 어떻게 역습해가지고 뚝배기 한 골 넣고 끝. 그런 식이에요. 폴란드도 이 경기 초반에 선제골 빨리 안 나면 이상하게 꼬입니다. 후반까지 넘어가가지고 연장 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폴란드 승 너무 메리트가 없고 언더 쪽이 차라리 훨씬 낫다. 근데 언더 배당도 되게 안 좋죠. 언더 배당이 1점 초반권 1.46. 언더 배당도 그렇게 좋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도 폴란드 승보다는 저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다음 슬로바키아와 코소보. 자, 둘 다 조 2위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독일한테 졌고 조 2위. 코소보는 스위스, 슬로베니아, 스웨덴 있는 조에서 조 2위 했어요. 엄청난 성과입니다. 스위스, 슬로베니아, 스웨덴 얘들도 누가 월드컵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팀이죠. 그 팀 사이에서 조 2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확실히 그 유고 연방에서 갈라져 나온 팀들은 어느 정도 기본 가락구가 있다. 알바니아라든지 코소보라든지 보스니아라든지 다 유고 연방에서 갈라져 나온 애예요. 세르비아까지 해가지고. 세르비아는 다 탈락했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슬로바키아가 보시면 오히려 그 전투력이 뒤지는 결과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107대 120 지고 있죠. 그리고 121대 105 비슷하죠. 전 이 경기 역배가 뜬다면 이 경기 역배 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배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소보. 이 경기는 충분히 풀행 가능성이 있고 서로 눈치 엄청나게 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연장을 염두에 둬야 된다. 연장가면 뭐죠? 무승부잖아. 무승부 뭐냐고? 언더예요. 2대2 무승부, 3대3 무승부 잘 안 뜹니다. 무승부는 0대0 아니면 1대1이야. 대부분 80% 이상이. 그죠? 그렇다면 언더로 보는 게 맞다. 다음 티르키예랑 루마니에. 자, 루마니아도 얘도 이제 네이션스컵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별 초청을 해서 온 겁니다. 자, 전투력 보세요. 전투력 121대 155 145대 138. 루마니아가 꽁으로 올라왔는데 전투력이 뒤지가 않아. 크게 오히려 평균적으로 더 앞서고. 왜 그렇냐면 루마니아 조에 몰도바랑 산마리노가 있었어요. 산마리노 막 10대 0으로 지고 있는 팀이야. 요런 애들이 끼어 있으니까 루마니아 전투력이 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티르키예는 스페인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스페인한테 밀려가지고 2등을 했고, 홈에서만은 그 브라질로 무섭지 않은 팀이 터키입니다. 요 경기는 티르키가 좀 유리해 보이고, 다만 배당 너무 없고, 루마니아도 근데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 예전에 뭐 게오르트 하지 있을 때만큼 그 정도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티르키예 마행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스럽다. 그래도 티르키예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다음 체코와 아일랜드입니다. 자, 요 보시면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요. 체코 185대 115 197대 76. 그래서 이거 체코가 무조건 뭐 필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일랜드가 상대했던 예선팀들이 포르투갈, 헝가리, 아르메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최근에 유럽에서 되게 잘 나가는 팀. 포르투갈 원래 전통의 명가고, 헝가리 유럽에 되게 센 팀이에요. 최근에 소보슬라이 있고 한데 이 팀을 제끼고 올라왔단 말이야. 아르메니아도 만만치가 않고 최근에는. 아일랜드가 어쨌든 헝가리를 제끼고 올라온 팀입니다. 그래서 체코가 전투력이 좋다고 한들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다. 다만 뭐 체코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 아일랜드가 어쩌면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체코는 얘들 월드컵 못 나온 지 되게 오래됐을걸. 예전에 양 콜러 있고 또 네드베드 있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올라왔을 거예요. 이상하게 월드컵에 좀 인연이 없어. 이번 시즌도 요거 아일랜드는 이긴다고 해도 어차피 덴마크한테 발릴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최고하기 좀 애매하다. 다음 덴마크와 북마케도니아. 요거는 전력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경기예요. 덴마크는 스코틀랜드한테 마지막 경기 뭐 4대2로 져가지고 2등으로 밀렸는데 홈에서만큼 엄청 강해. 홈에서는 덴마크랑 뭐 프랑스부터도 그렇게 안 꿀립니다. 1대1, 1대2 지거나 뭐 1대1로 비기거나 어쩔 때 이기기도 하고 강팀이랑 붙어도 잘 세요. 근데 북마케도니아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특별 초청돼가지고 1위 해가지고 온 팀이에요. 전투력 자체도 엄청 낮아요. 107점이랑 103점밖에 안 되잖아. 심지어 북마케도니아의 예선 상대는 카자흐스탄과 리echtenstein이었어요. 유럽 최약체 팀 2명이랑 같은 조였는데 전투력이 107과 103밖에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별로 없다는 거다. 다만 얘들도 수비만 겁나게 합니다.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비 탄탄하게 한 뒤에 역습으로 한번 넣는 거야. 얘도 뭐 유고 연방 출신이죠. 근데 상대가 덴마크 너무 강하다. 제 생각에 유럽 요 16개 팀 중에서 올라갈 팀은 덴마크, 터키, 이 우크라이나 정도 모르겠어요. 폴란드 요거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나머지 한 개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볼리비아와 수리남, 뉴칼레도니아, 자메이카. 요 경기는 뭐 자메이카가 유리하고 볼리비아가 유리한데 볼리비아도 자기 그 고산지대에서 내려오면 맥을 좀 못 치는 면이 있고 자메이카도 일반승은 배당이 없고 이 많이 좀 가야 되는데 굳이 가야 되나 싶습니다. 요런 경기는 패스하세요. 자, 이제 NBA 경기 봅시다. 자, 샬럿과 닉스 레이팅으로 보면은 비슷해요. 똑같아. 최근 팩터 이제 제가 계산을 안 해요. 이제 몇 경기 안 남아가지고 이제 NBA는 슬슬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되고 레이팅만 계산했어요. 113 대 113. 특이점은 둘 다 연승 중입니다. 샬럿이 4연승이라 그렇고 닉스가 6연승이죠. 그죠? 여기 거의 동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점 224.5인데 오버 볼게요. 오버 제 계산상 226 나오니까 오버 보고 저는 이 경기 샬럿 이길 것 같아요. 닉스에 빠진 선수가 2명 있고 샬럿의 기세가 맞기 쉽지 않아요. 얘들 최근에 그 화이트까지 완전히 팀에 녹아 들어가지고 라멜로 볼 없는 구간에서도 화이트가 리딩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3점 던지면 다 들어가고 있고 닉스보다는 샬럿이 최근 페이스로 좀 더 좋지 않나. 샬럿 마이네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와 뉴올리언즈. 자, 디트로이트 오늘 백투백입니다. 오늘 경기 졌죠. 애틀란타는 연장까지 가가지고 겁나게 주전 굴렸는데 졌어. 40분 넘게 뛴 선수들 겁나 많아. 상대는 풀멤버 뉴올리언즈입니다. 얘들 선수 구성 보면은 비슷해요. 더군다나 디트로이트는 커닝이 없잖아. 커닝이 빠져있는 디트로이트와 풀멤버 뉴올리언즈의 선수 구성은 되게 비슷합니다. 선수를 하나씩 매치해보면은 정말 비슷한 선수들 많아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체력적으로 훨씬 빵빵한 뉴올리언즈가 유리합니다. 뉴올리언즈 프렌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점 227.5인데 오버 볼게요. 제 계산은 30입니다. 232. 아무리 디트로이트가 그 백투백이라고 하나 기준점이 너무 차이가 나고 양 팀 다 파울이 많아요. 두 팀 다 골밑 돌파 되게 많이 한 팀이에요. 디트로이트에는 뭐 드렌이라든지 몸빵 잘하는 놈들이 대부분 다 돌파해요. 2점 슛돌이고 뉴올에도 뭐 베이라든지 자이언이라든지 머피라든지 이런 다 골밑 돌파 많이 해. 서로 반칙 많이 나가지고 자유투 내일 뭐 30개 이상씩 다 던질 겁니다. 그러면 오버 뜨지 않을까? 오버 봅니다. 다음 올랜도와 세크라멘토. 자, 올랜도는 지금 연패고 세크라멘토는 그냥 행복농구 하고 있어요. 빠지는 선수 되게 많고 동기부여 차이가 많이 나요. 올랜도 지금 10인데 어쨌든 뭐 봄 농구는 할 겁니다. 다만 플레인 토너먼트 12로 시작하면 핸디캡이 너무 많아. 8위까지 가야 돼. 8위랑 게임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올랜도가 확실히 앞서고, 그죠? 다만 기준점이 좀 커. 15.5인가? 엄청 컸어요. 봅시다. 15.5죠. 15.5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면 전 한다고 봐요.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내일 석스만 나온다면 15.5 충분히 하지는 않을까?
얘들 지금 세크라멘토 빠진 선수가 너무 많고 선발 라인업도 밀리는데 불펜이란다. 벤치 구간에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올랜도는 지금 5연패 6연패 중이죠. 6연패 중이라서 이번 경기는 기필고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 한번 시원하게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랜도 마헤네 231.5 오버 목표 제 계산상 237 나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정도면 오버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다 했고 1픽 불러드렸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오늘 어이없네 농구. 와씨 저게 언더가 뜨네. 와 어이가 없네 진짜.